가출 소녀가 모텔에서 30대 남자에게 살해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채팅 어플들이 10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채팅 어플들에 대한 관리 부실이 주 이유로 꼽힙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법 흥신소를 찾아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몰래 엿볼 수 있는 스마트폰 도청 앱을 판매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도청 서비스 이용은 간편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 즉 도청 앱을 설치하면 통화 내용과 음성, 문자 메시지까지 엿보기가 가능했습니다. 이후 도청 대상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국 서버에 모인 뒤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됐습니다. 휴대전화에 이렇게 뜬 수상한 문자 메시지들 무심코 확인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예외 없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다 보니 횡단보도에서도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볼 때가 있죠. 길을 건너는 보행자 4명 가운데 1명은 좌우를 살피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부딪힙니다. 주위를 안 살피고 성급히 길을 건너던 남성도 사고를 당합니다. 카톡하면서 돌아다니고. 요즘 부쩍 늘어난 행태가 이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데요. 시야가 얼마나 좁아지는지 직접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길을 갈 때는 시야각을 180도 이상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게 되면 가까이 주시를 하기 때문에 시야각도 30~40도로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인지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2배 넘게 높아집니다. 횡단보도. 한 번 더 살피고 건너는 게 사고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지난달 말 10대 가출 소녀가 모텔에서 30대 남자에게 살해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채팅 어플들이 10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채팅 어플들에 대한 관리 부실이 주 이유로 꼽힙니다. 홍순준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살해당한 소녀가 가입했던 이른바 랜덤 채팅 어플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무작위로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다운로드 건수가 무려 100만 건이 넘는데 성인 인증이나 신분 확인 없이 대화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단위로 올라오는 대화창 제목 대부분이 성매매나 조건 만남 내용입니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8살 서울 여성이라고 프로필을 입력하자 40대 남자가 말을 걸어오더니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제시합니다. 순식간에 30명이 넘는 남성이 동시에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30만 원 이상의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는가 하면 특정 옷차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지금 바로 만나자는 여성과 채팅을 해봤습니다. 19살이라고 밝힌 그녀는 유사 성행위 대가로 6만 원에서 9만 원을 요구합니다. 취재팀은 도대체 어떤 여성들이 이런 위험한 거래에 나서는지 만남 장소로 나가봤습니다. 10대로 보이는 여성 3명이 나타났는데 그중 1명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취재 기자임을 밝히고 나이와 신분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19? 그러면은 다? 몇 학년 하시는 거죠? 일부 가출 소녀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까지
성매매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 갖고 채팅을 하면은 학교가 몇 시에 끝나느냐, 내가 학교 앞에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성매매를 조장하는 채팅 어플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도 지난해 182개에 이릅니다. 광고가 밀려들고 대화 신청 한 건당 30원의 요금이 결제되는 등 수익성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신고제도 없고요. 네, 허가제도 없고 그냥 앱스토어에다가 올리면 자치실사를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은 등록이 됩니다. 국내 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벌써 2, 3년 전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이 문제 대책을 세우라고 여러 차례 현장단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채팅 어플을 통한 조건 만남이 범죄로 이어졌을 땐 수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위험한 거죠. 그 채팅앱이 보통 일주일 가는데 일주일 안에 못 잡는다고 봐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런 어플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습니다. 랜덤 채팅이기 때문에 서비스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을 결정한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채팅 어플이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SBS 홍순준입니다.